반려견 양육 인구 천만 시대. 요즘 주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저 애완동물로 바라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당당한 가족 구성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곳. 그곳의 일상에서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시시콜콜 택시 지금 달려갑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흔히 반려인구 천만 시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상윤 씨도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하나요? 저는 제가 키우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집에서 엄마 아빠가 키우는 강아지가 4마리, 고양이가 2마리, 총 6마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친구들은 저희 집을 동물농장이라고 불러요. 야, 뭐 강아지도 고양이들 보러 자주 집에도 가겠네요.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엄마. 아니 이게 사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혹시 뭐 좀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세요?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잠깐 키우기도 했었는데 책임감이 좀 드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추려니까 쉽지는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반려인구가 천만이라는 거, 갈수록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가족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보면은 버려지고 유기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휴가철 또 명절 때가 되면은 더욱더 많아진다고 해요. 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 과연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GSL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는 사실 드렸지만 그 전에 안부 인사를 사실 좀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하루 좀 다치셨어요. 아, 네. 좀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네, 어떤 일이에요? 강아지들끼리 좀 싸움이 일었는데 말리다가 친구가 흥분하는 바람에 살짝 물렸어요. 네, 조심하면서 일해야 되는 곳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유기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려고 또 이렇게 불편하신 와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상 투혼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그러게. 그렇죠. 네, 일단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는 원래는 이제 사설로 하고 있던 곳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위탁 받은 시설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일단 길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나 많이 다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하다가 뭐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입양을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주인도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얼마나 또 일하셨는지 또 몇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5분 정도 계세요. 어떤 계기로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워낙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입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입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해보고 있다가 나중에 SNS가 발달하고 나니까 유기견 보호소라는 곳이 있다고 이제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가서 이제 입양을 해왔죠. 근데 입양하고 온 날부터 너무 남아있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침 공고 글이 떠가지고 일을 하면 아이들 계속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하게 됐어요. 요즘 손이 다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요. 그 유기견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눈이 계속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 찐이시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 개랑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럼 몇 마리나 좀 이렇게 키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강아지는 4마리 있고요. 네, 고양이는 2마리 데리고 있어요. 저희 집이랑 똑같네요. 예,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실 때. 동물농장. 네, 저도 동물농장 소리 들어요.
그래요. 반갑다. 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었나 있으면 그러니까요. 어디에 있었나 아마 궁금하셨거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장님 만나기 전에 살짝 한번 들려서 저희가 상황도 한번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그것부터 잠깐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오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개들이 네. 열심히 짖는 소리가 네, 많이 시끄럽죠. 근데 굉장히 지금 지쳐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이 여름에도 사실은 뭐 유기되는 경우가 네. 많다 보니까 일이 네. 끊임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야, 아니, 사실 도심하고 조금 떨어져서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이 일단 먼저 들고. 포항 제일 끝에 있어요. 예, 강아지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네. 몇 마리 정도 지금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80에서 200마리 정도를 이제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야, 그럼 이 포항시 동물보호센터에 오면은 네. 유기가 된 강아지들을 네. 만나볼 수도 있고 아이들을 이제 입양해서 데려갈 수도 네, 있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 쪽에 있는 아이들 다 입양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너무 열심히 짖고 있어가지고 관심을 달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눈 마주치면 걔들은 알기 때문에 네. 소리 더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러니까 나를 또 너무. 반겨주니까 기분이 좋네. 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지내게 되는 건가요?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파보랑 홍역 검사. 그건 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진드기가 있을 경우는 다른 아이들한테 옮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분리를 시간을 이제 가져요. 그런 경우는 이제 7일에서 열흘 정도. 아. 네, 저희 여기 따로 두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인분이 안 나타날 경우는 변사 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어야 돼서 네, 그때 이제 암컷, 수컷,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뭐 분류가 되는군요.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견사를 올려요. 네. 아, 그럼 얘네들은 아직 열흘이 안 된, 네, 들어온 지 그렇죠. 얼마 안 된 네, 들어온 지 친구들인 며칠 안 거네요.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좀 낯설어하는 느낌이 네, 네, 보이네요. 많이 짖고. 네. 네, 네. 그럼 영석 씨 저희가 좀 가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드리고 오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상황상들 좀 보여주자고요. 네, 네, 네. 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강아지들 생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도 복장을 조금 이렇게 갖춰봤습니다. 네. 아, 여기 보니까 칸칸이 좀 다 다르네요. 이렇게 네. 우리 여아들도 있고 남아들도 네. 있고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암컷, 수컷은 이제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아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또 따로 또 하고요. 네. 그럼 들어가서 저희도 한번 네. 우리 아이들 한번 만나서 간식도 좀 해보죠. 네네. 일단 네네네네.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돼요. 그러게.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자, 얘들아 밥 먹자. 안녕. 우와, 되게 많은데? 우와. 그러면 여기 한번 줘보자. 녀석들. 아마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들어가서 줄까요? 네, 들어가서 근처에 저기 다 뿌릴 수 있는 곳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그렇지. 거예요. 간식, 먹어, 간식. 아마 낯설어서 그래요. 쫄았어, 애기가. 강아지들도 지금 다들 상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잘 해줘야겠다. 제가 한번 줘볼까요? 네. 안녕. 어이구, 신나. 오, 잘 주시네. 잘한다. 잘하시네요. 잘한다. 근데 얘 아까부터 너무. 야, 너 밥 먹어야지. 너무. 밥 먹,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자. 자, 너도. 아하하하. 옳지. 아이 귀여워. 아이고, 맛있어. 야. 옳지. 착하다. 네, 순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걱정했었어요. 왜냐면 네. 유기 강아지다 보니까 조금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네. 그래도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간식 먹으면서 네.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다 싶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간식도 좋지만 네. 강아지들은 또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게 뭐 산책을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산책이 1순위예요. 맞아, 그래요? 맞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애정을 받기 위해서, 또 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럼 네. 저는 또 저희 집에 개들 굉장히 많이 키워서 네. 산책 전문가입니다. 상윤이 기다려. 네. 이제 산책할 강아지들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바로 옆에 이쪽이요? 보시면- 네. 상윤이 따라와. 네. 안녕. 이 녀석들이요. 네. 각자 이름이 있어요. 아, 1년, 예. 1년 이상 된 아이들인데 이지, 제시거든요. 하얀 내가 아이 이지. 이지. 네. 그리고 제시는 이제 센 언니 느낌이 세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시예요. 네, 그러면 같이 좀 산책을 하면서 이지와 제시를 제가 오늘 한번 기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자고요. 산책 갑시다. 네. 가자, 가자, 얘들아. 아니, 신났어, 알아서 신났어. 가는구나. 네. 신났어, 신났어. 길을 알아요. 가자, 아저씨야. 야, 아니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잠깐 데리고 나왔는데도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들을 왜 매일매일 산책을 시켜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어요. 힘들겠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보통 큰 운동장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분류해서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봉사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산책 같이 좀 그런데 연습 좀. 요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오시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럴 거 아니야, 못 받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외로워할 시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네. 그러네요. 이 소중한 시간을 네. 우리가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또 뭔가 되게 뭉클하면서도. 집에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논다고? 아니에요. 집을 제일 좋아해요. 산책보다 집을 좋아한다고요? 네, 저희 보호센터를 더 좋아해요. 왜요? 아무래도 1년 이상 되다 보면 보호센터가 이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집으로 들어가는 걸 가장 좋아해요. 내 울타리는 네. 여기다 나를 지켜줄 네. 곳이다. 제일 안전하다 느끼는구나. 네, 여기는 그냥 잠깐 나온 곳이니까. 아, 뭔가 짠하다. 네. 저기서 이제 뛰면 같이 뛰어요. 잠깐 뭐 간식도 줬고 네. 산책도 갔다 왔는데 즐겁긴 했지만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이 많은 강아지들과 다 함께 네. 산책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상희 씨. 네,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네.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자 네. 이렇게 봉사를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봉사를 와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찾아가는 맞아요. 게 가장 좋은 네.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상하지만 이 말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네, 입양하세요. 이 말을 진짜 꼭 한번 다시 한번 네.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 여쭤보대요. 네. 여기 동물센터에서는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2년 넘어가고 있고요. 2년 넘게 동안 여기서 많은 우리 유기견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은 좀 남겨주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금 무조건 동물 등록을 해야 해요. 네, 등록은 꼭 하시고 등록만 하셔도 사실 잃어버린 아이들 찾기가 쉽거든요. 인식표 꼭 항상 목줄 줄 절대 아이고 놓지 이지야. 마시고요. 알았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펫샵 이런 거 말고 저희 보호센터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네, 꼭 저희 쪽 입양을 부탁드려요. 네. 여기 있는 모든 강아지들이 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잠깐의 체험이었는데 좀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즐겁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힘들기도 해서 이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상윤 씨는 어땠어요? 근데 솔직히 오늘 날씨가 좀 되게 더웠어요. 근데 오늘은 여름에 비하면 더운 축도 아닐 텐데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가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언제 제일 바람을 느껴요, 그러면? 입양 보낼 때요. 아. 주인 찾아줄 때랑 입양 보낼 때요. 입양을 보낼 때가 제일 행복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가장 가슴 아플 때에는 유기된 강아지들을 봤을 때 뭐 이럴 때 같은데 사실 딱 지금철인 것 같아요. 명절, 그 휴가철에
유기되는 강아지들이 급등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네, 그 휴가철 딱 왔을 때 그때보다는요. 그때에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났을 때. 아,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런 말이 있는데 근처에 버리면 강아지는 집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못 찾아오게 하시려고 괜히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 시골이나 이런 휴양지 이런 데 가면은 뭐 아이들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버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좀 보셨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봤거든요. 개를 버리고 가도 걔는 똑같이 생긴 차만 봐도 네. 달려가고 버리고 간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입양한 그 시스라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그렇게 쫓아가요. 평소 때는 제 옆에 잘 붙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이었지 않을까 해요. 특히나 오늘 특히 저희가 보호센터에서 강아지들을 보고 온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현실적인 얘기도 좀 필요해요. 네. 민간 위탁 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한계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네. 좀 많이 힘들고 그러세요? 일단 저희 시설에 적정 마리수가 200마리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마리수를 넘어가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기는 한데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 한 마리 한 마리 세세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개체수를 맞추기 위해서 안락사를 하기는 해요. 제일 속상한 부분 중 하나시겠네요. 네, 제가 다 밥 주고 똥 치워주고 네. 케어해주고 이런 친구들인데 더 들어와서 이게 자리가 없으니까 보내야 될 때가 아니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하거나 네. 시스템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인원 충원하는 건 쉬운 일은 또 아닌가 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챙겨주셔서 지금 이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엔 더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실제로 보니까 뭐 동별로 다 나눠서 뭐 애들 크기별로 성별별로 이렇게 관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건 원래는 큰 방에 애들 막 여러 마리 들어가고 이러면 애들끼리 싸우는 것도 심하고 밥 싸움 때문에 누구든 설사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서 이번에 시설 구조를 좀 바꿔주셔가지고 일견 일실처럼 방도 쪼개주시고 뜬장이었는데 그것도 다 내려주시고 해서 훨씬 깨끗하고 아이들 관리도 편하게 됐어요. 사실 요즘은 좀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기회에 반려동물을 키워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SNS에 보여주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주변에.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물건처럼 이제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반려 인구도 많아지고 이제 뭐 개통령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생각하시는 게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으시더라고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유기하시는 분이 많은 거 보면 저도 어떻게 해야 제 마음 같이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항상 죄인 느낌을 안고 살고 있는 게 네. 저희 집에 있는 개 4마리 중에 1마리가 원래 제가 자취를 하면서 혼자 키웠던 애예요. 전 어릴 때 제가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강아지는 절대 안 된다, 못 키우게 하시니까 네. 항상 뭔가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겼고 막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보시다시피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도 많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 되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 대신해서 키워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만으로는 키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이라고 느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실 수는 있어요. 딱 봐도 말씀대로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요. 너무 막 그러가지고. 근데 이제 키우시면서 그 책임감이라는 걸 같이 키우시는 거죠. 반려동물 문제는 또 학대 문제로도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해요. 올 초로 기억을 합니다. 포항에서였지요. 그 20대 여성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게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케 했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런 강아지 학대도 처벌을 좀 받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학대를 하고 죽임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있고요. 그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이 뭐
금전을 내면은 다시 강아지를 뭐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학대였는데 마치 아이를 이제 검사를 다 해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때만 이렇게 했고 정말 평소에 학대가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 지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솔직히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각지대가 아닐까 하는 지점은 되긴 하겠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포항이 유기견의 개체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경북에서. 네. 그다음은 경주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유기가 가장 많다라는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포항은 일단 보시다시피 좀 친환경적이고 사람들하고 자연 동식물들이 좀 어울러 지내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산책로도 정말 잘 돼 있고 이번에 댕댕동산도 엄청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많고 이제 키우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버려지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서 정말 시골 같은 데서 묶어서 키우시는데 아이들이 힘이 세면 이게 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못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떠돌다가 유기견 되고 들게 되고 막 이러는 거라서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도 방송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좀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입양도 아무나 그냥 막 와서 저 이 친구 데려갈게요 한다고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일단은 미성년자는 무조건 안 되고요. 저희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만 21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시고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 분들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몇 개월 키우시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와서 입양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좀 제한을 두긴 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원히 크지 않는 아기를 키운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네요. 오늘 다소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잠시 저희가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입양 절차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입양 절차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또 입양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일단 SNS가 워낙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홍보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보호소에 일단 딱 입소했을 때 등록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보시고 입양도 결정하실 수 있고 강아지를 또 찾으러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진을 한 장밖에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너튜브 같은 거 채널을 또 운영하면서 또 아이들 얼굴도 막 보여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봉사 오시는 분들이신데 오셔가지고 직접 촬영도 해주시고 아이들 소개도 해서 영상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상 보는 게 약간 되게 힐링이었어요. 네. 너무 귀엽구만, 너무 막 사랑스럽구만. 네, 그래서 맞아요. 뭔가 주인이 없는 아이들 같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게 너무 또 사랑스럽게 또 막 네. 보이니까 다행히 또 입양도 또 많이 가는 추세라고 또 들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유기견에 대해서 선입견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서 아이들 성격 정말 다 좋거든요. 사람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버려져서 상처를 가지고 더 사람에게 몸매달아 하는 그런 경우라서 그래서 오히려 편견 없이 입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해서 데려갈 때는 뭔가 금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요구하는 게 없는 건 거죠? 일단 다른 시는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시에서는 생명을 돈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평생 가족만 되어주시면 되세요.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외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달아서 동물 문제, 범죄 문제를 좀 해소하겠다라는 우리 또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도가 좀 있나요? 네, 일단
외장집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거의 주인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고요. 네. 다 적혀 있거든요, 전화번호하고. 근데 내장집 경우에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리더기로 이제 찍으면 정보가 나와서 그 정보를 이제 사이트에 검색하면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런 정보는 내 시청에서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간단한 정보만 볼 수 있고요. 네.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주인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은 뭐 내장집 같은 게 있으면은 내가 강아지를 버리고 싶어도 쉽게 버릴 순 없겠네요. 예, 당연하죠. 그거는 꺼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 뭔가 새롭게 강아지를 식구로 맞이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 칩을 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의무화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등록은 의무화인데 그걸 내장형으로 하라는 건 의무화는 아니에요. 외장형, 내장형 선택할 수가 있어요. 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 부분도 요즘 참 아마 이 부분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또 키우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패티켓이라고 하죠. 예, 왜냐면 갈수록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이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뉴스들이 많잖아요. 이런 패티켓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줄은 무조건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리고 똥을 안 치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산책하고. 네, 그래서 무조건 똥주머니, 이 비닐 가지고 다니시면서 대변 주머니? 네, 대변 주머니. 네. 항상 치워주셨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맹견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마개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입마개 꼭 하시고 산책 나오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이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꼭 이수 다 하시고 필수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내가 아무리 줄을 잘하고 했어도 강아지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건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의무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반대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견주들 입장에서의 패티켓도 중요하지만 키우지 않는 분들도 강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서로 어떤 부분을 서로.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강아지를 그냥 막 만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이쁘다 작다 이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훅 손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아이가 낯선 사람을 했을 때 네, 입질을 안 하던 아이도 입질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착한 아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어떤 프로에서 봤는데 아이가 이쁘면 그냥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아지를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엄마 나 강아지 만져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약간 좀 자제를 시켜주시는 이 큰 소리에도 강아지들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가능한 한 산책하는 강아지 근처에는 안 가시고 약간 거리 두고 걸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조그만 애들도 갑자기 왕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냥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굉장히 좋았어요. 예쁘다. 이런 거 아주 사실 그런 거 같습니다. 패티켓. 이거 되게 좋다. 저도 본 거라서. 네, 이렇게. 또 우리 주변 지역 경주에서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포항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자문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시설들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혹시 바라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아직 저희 견사가 전체 다 개별적으로 칸이 나눠진 건 아니라서 칸 나눈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칸 나눌 때도 그냥 철망 같은 걸로 나누시면 안 되는 게 서로 이제 보이면 싸우는 애들도 있어요. 같이 붙여놓으면 안 싸우는데 이 칸 사이로 보이면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칸을 또 막는 걸로 하시는데 막았을 경우에 또 바람이 잘 안 통해요. 통풍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제 운동장이나 계속 견사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1인 1견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문 딱 열었을 때 아이 우와 하고 나가서 바로 딱 들어가고 문 탁 닫으면 끝나는 그런 것도 하시면은 아이들이 산책을 자주 하지 않아도 좀 욕구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속내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운동장이 있지만 조금 더 키우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좀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들께 일단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사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점도 우리 아이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잘 헤쳐 나가시고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짧지 않았던 시간들이잖아요. 네, 유기견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지금 얘기들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나으셔가지고 또 다시 우리 아이들 보러 가셔야죠. 네, 그쵸. 빨리 나와서 갈게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팀장님을.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센터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도 잠깐 혼났지만 이렇게 책임감 없이는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예쁜 인형, 장난감을 하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평생 이 아이를 책임질 가족을 하나 더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책임감 있게 꼭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현장에 가보니까 열악했어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했구나, 제반 시설들이 없구나라는 점들을 많이 좀 아무래도 느꼈거든요. 유기견 센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부족한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물들을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버려진 강아지들을 끝까지 돌보고 있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앞으로 조금 이 반려동물 문화들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제 그만 오세요. 예. 네, 이제 얼른 낫고 돌아가셔서 보호소에서 네. 열심히 뛰놀고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나중에 놀러 갈게요. 네, 놀러 오세요. 사랑 갈게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